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녹음이 짙은 봄이 이어지면서 더워지기 전에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5월 첫 주말 경기도 포천에서는 봄꽃 축제인 한탄강 가든 페스타가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봄꽃 종합 선물 세트라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축제 현장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포천 한탄강 용암대지 26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된 생태 경관단지. 꽃을 심고 물을 뿌리며 정원을 꾸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 시작되는 한탄강 봄 가든 페스타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한탄강 가든 페스타는 국내 최장 410m에 달하는 Y형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한탄강 일원에서 펼쳐지는 정원형 축제입니다. 가든 페스타에 오시게 되면 봄꽃의 향연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탄강 봄 가든 페스타가 5월 3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가 가을에 열렸고 봄 축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축제장에서는 튤립과 메리골드, 작약 등 8개 종류의 봄꽃 약 50만 송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기린과 코끼리 등 식물로 만든 대형 동물 모형 토피어리도 설치됐습니다. 한탄강에서 채집한 돌로 만든 돌탑 정원, 억새 미로 정원 등 특색 있는 정원들도 다채로움을 한층 더할 예정입니다. 축제장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Y형 출렁다리도 단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지난해 축제 때 호응이 좋았던 전기자전거도 확대됩니다. 포천시는 올해 봄 축제 때 10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 페인팅과 버스킹 공연, 푸드트럭까지 먹거리 부스와 체험, 공연도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개장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30만 명이 방문해 주시는 명실공히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보고, 타고, 맛보고, 즐기고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힐링 체험 공간으로 마련했으니 많이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가을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새롭게 봄에 찾아온 한탄강 가든 페스타. 올해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리고요. 봄 가든 페스타는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44일 동안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8일 오후 5시 40분쯤 양주시 덕정 근린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데크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근린공원 낙엽더미에 옮겨부터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건설 관계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처치가 진행됐습니다. 강대훈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 지역 의원들이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비 문제를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2차례에 걸쳐 의정부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만나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핵심 현안인 백이정거장 장암역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장암역 운영 비용을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의정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해 호우 피해 복구 중인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작년 호우 피해가 심했던 연천군 미산면과 왕직면 하천 주변의 피해 복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현장 답사에서 호우 피해 복구 진행 상황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대규모 호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연천군의회는 피해를 입은 하천과 침수 지역의 복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의정부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는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2025 고교 대학 연계 교육과정 에듀벨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정부 지역에 있는 고교 대학이 연계해 1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경민대 칵테일과 테이블 매너, 어쩌다 요리왕, 신한대 범죄자 심리 분석, 경민대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역할 등 9개로 구성됐습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특수교사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인천시 교육청이 유족 측에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이상돈 부교육감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경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가 늦어져 유족분들께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조사 범위, 면담이 예상보다 폭넓게 진행돼 조사 종결 시점을 확정지을 수 없지만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심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사망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경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을 수시로 지도하고 매주 29교시의 수업과 행정 업무까지 함께 맡는 등 경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연탄은행이 강원 원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7년간 이웃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복지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을 LG 헬로비전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부부가 사는 구도심의 한 주택.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녹이 쓴 대문에 사포질을 한 뒤 페인트 칠을 하고 너무 높이 자란 나무는 가지치기에 낡은 집을 단장합니다. 대문도 걱정거리 있었지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거리 있고 또 뭐 방에 이런 것도 다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래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해주니까 좀 감사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봄맞이 구도심 집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상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 드릴 때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 드릴 수가 있고. 그 시각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선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과 영양을 더한 반찬에 살뜰히 안부 인사를 챙기는 복지사들 덕분에 어르신들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27년간 매일 한결같이 이웃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거리에 노숙자가 이분들한테 좀 먹거리를 좀 제공을 좀 잘하고 또 그래서 그 제한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가자 해서 원주 시민운동으로 이제 98년도에 해가 갈수록 더욱 혹독하고 길어지는 겨울, 난방비 걱정에 더욱 움츠러드는 에너지 취약층에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밥상공동체의 몫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신해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청하고 모금하는 일부터 골목골목 손수레를 끌고 연탄 창고를 채우는 일까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외부로 이동이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봄에 꽃피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보시면서 되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밥상공동체가 지난 27년간 나눈 연탄은 830만 장, 무료급식을 제공한 인원은 143만 명에 이릅니다. 밥상공동체가 나눈 밥과 연탄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이며 공급 물량은 500가구입니다.
신혼 신생아 2유형 200가구와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가구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하루 1,000원, 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 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예비 입주자 500명을 모집하고 중복 당첨자를 고려해 추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3월 진행한 천원주택 매입 임대 500가구의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 결과 3,681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 강화를 위해 4개 권역 모자의료센터에 17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는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공모해 남부권역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이, 북부권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네트워크는 3개 대표기관을 비롯해 7개 중증치료기관, 33개 지역 분만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경기도 기획예산 담당관을 비롯해 포천시와 연천군,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요.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은 총 사업비 438억 원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됩니다. 종합발전은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 내 주요 지질 명소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포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연천 제인폭포 지질생태공원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 등이 있습니다. 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계기로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온라인 학습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통해 영어 화상 수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화상 수업은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원어민 영어 강사가 없는 도내 소규모 초등학교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원어민 강사가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활용해 주제별 수업을 진행하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2외국어와 독서 논술, 진로 진학, 코딩까지 다양한 화상 수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을 벌여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도장업소 17곳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입니다. 특히 도장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작업을 하고 비밀 장소에 도장 장비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해빙기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위험 요소를 사전 발굴해 조치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45일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취약시설물 6,800여 곳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으며 2,400여 건의 위험 요소가 발굴됐습니다. 서울시는 위험 요소 가운데 1,100여 곳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조치했고 1,200여 곳은 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